지금 당장 심장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. 느껴지시나요? 심장의 두근거림. 그런데 이 두근거림은 이 심장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. 여러분 손목에다가 이 손을 이렇게 살짝 갖다만 대도 이 두근거림이 느껴지는데요. 평상시 우리가 심장만 두근거리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온몸이 두근두근 거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.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두근거림이 당연한데 주변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. 아, 왜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지? 콩닥콩닥 거리지?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고 커피를 마신 것도 아닌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.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두근거림이 평소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 두근거림이 나한테 불편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. 평상시보다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아니면 불규칙하게 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이 심장의 두근거림이 의식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. 심장이 두근거려서 며칠 지나면 괜찮겠거니 하고 기다려 봤는데도 심장 두근거림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봅니다. 그런데 검사를 해보아도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. 참 답답하죠. 이런 경우에 차라리 검사상 이상이라도 발견이 되면 진단을 받고 약을 먹거나 해서 이 치료를 위한 방법을 써볼 텐데 말이죠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럴 때, 그러니까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점을 더 생각해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.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바로 이 뱃살입니다. 심장은 여 위에 있고 뱃살은 이 밑에 있는데 무슨 관계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. 이 튀어나온 뱃살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. 뱃살이 나온다는 것은 이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당뇨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, 고혈압, 그리고 염증 물질과도 관계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병원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요. 이번 영상에서는 그 외적으로 이 뱃살이 심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첫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손목을 통해서 심장의 맥박을 한번 느껴볼 수 있었잖아요. 심장은 이렇게 심장만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있는 우리 몸속의 혈액을 돌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. 혹시 체중 1kg가 늘어날수록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이 30에서 40km 정도 더 생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이 길이는 이 싱가포르 제일 북쪽에서 제일 남쪽까지 차를 이용해서 이동할 때 거리랑 거의 비슷한데요. 이 정도로 긴 혈관이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. 체중이 늘어날 때마다 이 늘어난 조직에 충분히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혈관을 새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 새로 생긴 혈관까지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심장은 혈관이 생기기 전보다 더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. 심장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. 이렇게 되면 심장 근육에 무리가 가고 피로도가 증가해서 협심증이라든지 부정맥, 심근경색 등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. 그리고 심장 두근거림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, 이 두근거림은 소화기관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.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림 한번 보실까요? 우리 몸의 장기들은 이렇게 구분된 공간에 각자가 위치해 있습니다. 여기 복부 쪽과 심장 쪽을 가르는 막, 횡격막을 두고 소화기와 심장의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다. 음식을 많이 먹거나 소화가 안 되어서 가스가 찬다, 배가 빵빵해지겠죠? 이렇게요. 그것이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심장이 확장할 때 원래만큼 제대로 확장하지 못하게 되겠죠. 이로 인해서 심장의 두근거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이 소화기의 문제는 이 정맥 림프 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. 자,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됩니다. 소화가 덜 된 음식 때문에 노폐물이 몸에 막 쌓여서 정맥 림프 순환을 일으키는데 음식물은 우리가 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잖아요. 그리고
이 장과 간을 연결하는 큰 정맥을 따라서 이 영양분들과 이 소화된 음식물들이 이동하게 되죠. 그래서 이 큰 정맥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런데 이 소화 덜 된 음식이 그리고 장과 정맥이 과연 이 심장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? 심장은 이제 혈액을 펌프질해서 이 내보내는 역할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보내진 혈액을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소화기관이 나빠져서 이 정맥 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이 심장이 제대로 혈액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죠. 그렇게 되면 이 심장이 부담을 느끼게 되고 두근거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요소는 바로 근육입니다. 앞에 말씀드렸던 이 정맥 림프 순환과도 크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. 사실 이 정맥은 이 심장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이 정맥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근육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. 그래서 근육의 힘이 약해지거나 근육의 양이 적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어서 근육의 피로도가 증가한 경우에는 근육이 정맥혈을 팍팍 밀어줄 수 있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장의 부담이 살짝 올라가게 됩니다. 그로 인해서 이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특히 상대적으로 이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하체 근육의 건강성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하체 근육이 잘 단련이 되어 있으면 달리기 할 때 땅을 강하게 박차게 되어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어서 달리기를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근육이 심장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의 자세에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쭉 한번 살펴보세요.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. 기본적으로 자세가 이렇습니다. 이런 식으로 어깨가 구부정하거나 거북목이 되어서 휴대폰을 쳐다보는데 여념이 없죠. 이렇게 되면 우리 횡격막 위쪽에 있는 이 흉곽의 공간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.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진에서 이 횡격막 위쪽에 있는 이 상체 쪽 흉곽의 공간이 확 줄어버리게 되는 것이죠. 이렇게 되면 심장과 폐가 제대로 펴지지 못해서 음압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집니다. 혹시 이런 펌프를 써보신 분 있으신가요? 예전에 기름 난로에 기름을 공급할 때 썼던 펌프인데 이 빨간색 손잡이 부분을 쫙 누르면 이 빨간색 부분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죠. 그런데 손에 힘을 빼서 이렇게 놓아버리면 이 빨간색 부분의 부피가 커집니다. 이렇게 되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기름이 쭉 올라와서 반대편으로 기름을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. 마찬가지로 우리 어깨가 제대로 펴져 있지 않으면 이 충분한 음압을 발생시키지 못해서 이 다리 아래쪽에 있는 피들을 쭉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집니다. 그렇게 되면 이 심장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혈액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심장은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라운드 숄더, 거북목 이런 자세가 계속되어 버리면 처음에는 이렇게 되돌리기가 쉬우나 근육이 굳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. 그렇게 됐을 때 이 흉곽이 줄어들게 되고 음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심장으로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며 심장이 부담을 느끼고 심장은 두근거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심장이 두근거릴 때 어떤 점을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세 가지 무엇이었죠? 바로 뱃살, 소화기관, 근육이었습니다. 이런 점을 잘 참고하셔서 어떻게 내 생활 습관을 고쳐보면 좋을지, 병원을 가도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더 신경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겁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약속. 지금 당장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. 느껴지시죠? 심장의 두근거림.